단타 매매를 좋아하고 잘하고 싶은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운명을 바꾼 돌파력입니다. 오늘은 9월 22일 대화제약 사례를 가지고 돌파 매매 후의 손절 그리고 재매수, 자, 이런 중요한 매매 원칙을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특히 뉴스 강도의 힘이 매매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현재 분봉을 보시게 되면 저도 손절을 하고 지금 재매수를 한 기록이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 구간에서 이제 한번 매수 후 손절 그리고 재매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 구간에서 재매수를 하기가 껄끄러운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 또 내가 손절 나가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도 물론 이런 고민들을 엄청 많이 하고, 과거에는 샀다가 손절했다가 샀다가 손절했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흔히 막 이런 식으로 빨래판처럼 이렇게 막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빨래질을 당했다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정말 고통스러운 저도 이제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제가 어떻게 그래도 과감하게 다시 진행을 하고 매수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일단 이슈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제약의 뉴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요. 대화제약이 개발한 알츠하이머 치료 패치, 리바멘사 패치가 중국의 국가약품감독관리국으로부터, 우리 식으로 치자면은 중국의 식약처 정도가 되겠죠. 거기서 이제 품목 허가를 받았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이 국내 제약사 가운데에서는 최초로 전신용 TDDS 패치 제형의 중국 허가 사례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치매 패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치매 약물을 우리식으로 치면은 이제 파스 형태로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약품으로 만든 건데,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치매 환자가 1천만 명 정도고, 앞으로는 많게는 4천만 명까지 간다라고 하니까, 저는 이거를 갖다가 굉장히 강력한, 이 정도면 충분히 해볼 만한 호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 11시 30분쯤 해서 16,800원. 여기서 이제 16,800원을 돌파를 할 때 이제 매수를 하고, 근데 이제 쭈루룩 밀리더라고요. 한 마이너스 3%? 그 정도 찍힐 쯤에 빨리 이제 손절을 하고, 다시 이제 16,800원을 재돌파해 주는 시점에서 매수를 진행을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시면은 한 5% 구간에 도달을 했을 때 얼른 이제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살짝 이 종목이 상을 조금 가지 않을까 해서 조금만 한번 도전을 했다가 못 가길래 그냥 정리를 다 하고 매매를 마무리 지었는데요. 5% 수익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매매는 5%, 첫 번째 매매는 마이너스 3%, 근데 이제 두 번째 매매에서는 이제 5% 해서 수수료 세금 이런 거 다 띄고 하니까 2%가 조금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제 나름대로는 그래도 이제 세후 기준으로 어떻게든 이제 5% 해보려고 했다가, 근데 그랬으면 여기서 이제 C급 놀라가지고 이제 짧게 또 던져서 그냥 본전 수준밖에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운 좋게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었는데, 보통이라면 우리가 이제 좀 재매수를 안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거든요. 저도 그다지 이 재매수를 추천을 드리진 않습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매수했다가 빨래질 신나게 당해서 손실이 그냥 마이너스 3% 한 번으로 끝날 걸 갖다가 샀다가 팔았다 계속 재매수해서 진짜 순식간에 마이너스 20% 넘어간 그런 날들도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그런 위험한 재매수를 했을까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목뿐만 아니라 그때가 기억이, 잠깐만요. 정말 저도 정말 재매수를 안 하는데요. 왜냐면 이제 아픈 기억이 많으니까
이 종목도 보시면은 자 짧게 손절하고 끝에 가서 재매수를 지금 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이제 갭 높게 띄워가지고 여기서 이제 또 운 좋게 수익으로 전환을 했는데, 자 보통이라면은 자 이런 위험한, 그리고 뭐 운 나쁘면은 연속 손절이 나갈 수 있는 재매수를 왜 할까냐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재매수할 경우에는 손실 나서 손실 금액이 더블로 늘어날 수 있는데, 야, 이럴 거면 차라리 그냥 다른 종목 사는 게 낫지. 저도 이쪽으로 더 무게를 주는 편인데, 자, 문제는, 그래도 기존에, 그래도 이 종목이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래도 최고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만약에 계속 강하다라고 판단이 된다면은, 자, 저는 재매수를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자, 이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자기만의 어떤 기준. 그래도 이 종목이 아직은 살아있다. 더 해볼만 하다. 라는 그런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 기준을, 당연히 거래대금은 계속 좀 꾸준히 터지고 있어야 되겠죠. 거래대금, 그리고 상승률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뭐 다 한번 해먹고 쭉 빠져나갔다. 그러면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이렇게 뭐 빠져 있겠죠. 근데 이걸 계속 계속 쳐다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한번 손절시켜서 이렇게 밀렸더라도 재빨리 그 시간이 상당히 좀 빠르게 리드미컬하게 복원이 돼야 돼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이제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바로 이슈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을 만한 그런 정도의 이제 어떤 뉴스 강도를 지니고 있는 이슈인지, 당연히 아까 이제 이야기 드렸다시피 시장 수급, 이거는 뭐 기본이고요. 그 다음 아까 이야기 드렸던 상승률적인 측면, 너무 밑으로 빠져버리면 김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되고, 그래서 이 세 가지 축이 이제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그 중에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저는 이 이슈, 어떤 사람들이 딱 뭔가 이야기 소식을 접했을 때 주머니에서 막 돈을 끄집어내야지 주가가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정도로 붙들어 둘 수 있을 만한 뭔가 핵심적인 어떤 이슈가 터지지 않으면은 저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세 가지 부분들을 다 이제 어느 정도 검토하고 충분히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재매수를 하지만, 근데 제가 재매수를 이렇게 자주 하진 않거든요. 그냥 한번 손절하면 안 하는데, 올해는 조금 거의 한 3개월치 재매수를 이달에 다 한 것 같습니다. 3개월에 뭐 한 많아야 한 3번 할까요? 근데 벌써 2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 기준에선 좀 많이 한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사례를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건, 그냥 내가 오늘 매매했는데 아유 수익 났으니까 기쁘고, 하씨 이거 털렸네, 손실 났으니까 뭐 마음이 불편해. 자, 이런 거보다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 매매를 하다 보면 손절 딱 쳤는데 이거 다시 살까 말까 이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올려드렸지만, 자, 여러분들이 마음먹은 수익이 요쯤이에요. 한 요쯤 가는데 여기서 막 이상해요. 막 꾸물꾸물거리고. 근데 그러다가 탁 가는 경우가 있고, 자, 반대로 그러다가 밑으로 자 죽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 경우에는 굉장히 사람이 심리가 흔들립니다.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게 맞나? 또 저게 맞나? 그리고 집에 가서 막 밤새도록 막 분봉 뒤적거리고 막 난리 나잖아요, 우리가. 근데 저는 정답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걸 찾으려고 하면 너무 괴로워집니다, 사람이. 절대 적절한 정답은 없어요. 그냥 내 기준 하나를 딱 두는 수밖에 없어요. 누구 말을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저 말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또 계속 또 밤새서 막 또 찾아보는, 이런 진짜 무의미한 역사가 계속 반복될 뿐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이건 그냥 정답은 없다. 정답은 없고, 그냥 자기만의 어떤 확고한 그 기준을 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난 이때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딱 못 박아 놔야 돼요.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정답을, 최대한 나만의 어떤 정답을 찾으려면 그냥 해법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냥 내가 한 3시간 후에 그 미래를 뭐 갔다 올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뭐 그거 말고는 저는 좀 없는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번 사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건 수익 손실을 따지기보다는 일단 내 매매 기준부터 먼저 확고하게 정해두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돌파 매매라는 건 결국 한 번의 시도로 끝나지 않고요. 이 기준이 뚜렷하면은 이제 손절 이후에도 같은 자리에서 다시 시도도 할 수 있고, 뭐 오늘한다. 대화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결과적으로는 이제 수익으로 이어진 케이스입니다. 물론 손절 쳤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뉴스 강도도 충분하고, 그리고 수급도 받쳐주고, 그리고 상승률도 너무 밑으로 꺼지면 안 된다라는 거. 그럴 때에만 좀 재매수를 허용한다라는 이제 저는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한번 적어볼게요. 이건 그냥 제 원칙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걸 강요하는 게 아니라 저의 이야기입니다. 저의 이야기. 그러니까 뉴스 강도도 충분하고 충분히 강할 때 플러스 수급. 그러니까 거래대금도 너무 뚝 끊기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상승률 유지. 그러니까 한번 때려준 종목이 너무 밑으로 이렇게 쭉 때리고 나서 이렇게 빠지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뚫고 나서 나를 한번 살짝 손절 치더라도 빨리 그 가격이 회복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심리가 꺼져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요. 자, 앞으로도 뉴스를 읽는 힘이라든가, 그리고 그 어떤 이런 뉴스들을 매매 원칙에 내가 어떻게 적용할지,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꾸준히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자, 앞으로도 운명을 바꾼 돌파력 채널에서는 시장의 핵심 이슈와 매매 복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저만의 어떤 구조적인 기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드리는 시간을 종종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이제 좋은 영상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명을 바꾼 돌파력이었습니다.